네. 주말에는 전시장에 카페에 손님이 많아서 카페 안에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이제 밖에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는데, 저기 전시하고 있는 그림들도 완성하고, 또 영종도 전시장에서 선찜하신 분들 그림도 또 가끔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가 단점이 모기가 좀 있는데, 예. 모기가 이제 뒤통수도 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달은 황금색으로, 약간 연한 황금색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홍채도 갈색이기 때문에 황금색 달이 어울릴 것 같고, 더 그림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오래 쳐다보는 게 중요하고, 그림은. 그래서 달을 어떻게 해볼까, 뭘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반딧불이를 몇 마리를 그려야 될까, 이런 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움벨트가 홍채하는데 한 얘 하나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채하는데 한 3시간. 그 다음에 식물을 하고 뿌리는데 1시간. 근데 달을 그리는데 한 3시간.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쳐다보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디를 어떻게 할까 쳐다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 하나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달 그리고 별 그리고 반딧불 그리고, 여기 그동안 영종도 전시장에서 움벨트를 쭉 해봤는데, 역시 일주일 걸리는구나. 그림 하나가 일주일 잡아야 되는구나. 저한테 그림 독촉 전화가 올 때는 하나당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것도 좀 잘 될 때나 그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순번 물어볼 때도 평균 일주일에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에 하나를 그리는 것도 굉장히 빨리 그리는 그림에 속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그림의 형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피카소처럼 5만 개, 10만 개의 진품을 그리고 싶으니까. 그게 화본기통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야 돼요. 화본기통을 하려면. 통화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 좀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대표님하고 손님이 영종도에서 이제 전시 광경하고, 뭐 아트 페어는 찍어봐야 뭐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니까, 영종도는 그래도 150평은 됐어요. 제가 그림을 거는 공간이 150평에서 좋은 각도가 몇 개는 나올 거 아닙니까? 아트페어 해봐야 뭐 각도가, 그림이 다닥다닥 붙어 있게 되고. 하하, 그래요. 그래서 전시 광경 각도 몇 개 잘 나온 거, 제 인물 사진 좀 나온 거, 이렇게 해서 6개의 그림을 좀 급하게 선정을 해서 신문사에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기사를 제가 신문 기자가 글을 쓰도록 하면 그런 기사도 하나 올라가긴 할 건데,
초고를 써서 저한테 보내주면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상투적인 말투 막 이런 것들을 읽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일단 기사가, 인터넷에 이제 기사가 두 개, 아트뉴스하고 또 뭐 미디어 통신 뉴스가 뭐 여기저기서 기사화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거짓말인 것 같고, 어쨌건 저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거니까 제 이야기를, 발언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인터넷에 기록은 남겨야 된다. 마치 제 칼럼이 잘 검색은 되지 않지만 인터넷상에 제 칼럼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 정도의 맘먹고 찾으면, 뭐 인간은 맘먹고 찾아야 되겠죠.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조선일보라고 더 잘 찾고 저기 지방신문이라고 못 찾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는 걸 다 긁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터넷에 기록이 올라가는 것도 공평하고, 유튜브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까지 인공지능은 아마 지금쯤은 긁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영상의 이 발언들을, 한국말을 영어로 인식을 해서, 아니 또 영어를 인공지능만의 언어로도 인식을 하겠죠. 해서 요약해내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했고, 제가 한국말로 얘기해도 이거를 자기 각국의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자동 통번역이 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유튜브가. 그렇다면은 내년부터는 또 훨씬,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려진다라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시점이 아니에요. 고호의 시절, 고호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전 세계 미디어에 알릴 수만 있었다면 과연 그림이 하나만 팔렸을까요? 세계적인 작가가 더 빨리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상업적인 작가가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피카소처럼 화실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화실도 좋은 데로 옮겼겠죠. 그때는 알릴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알릴 뿐만이 알리는 것도 쉬워졌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요약해주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리기 쉽고 이미지를 노출하기 쉽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은 대표 기사를 긁어서 요약해주고 대표 이미지를 보여주고 하는 시대에 뭐가 중요하죠? 홍보가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그 화가는 무슨 말을 하는가가, 물론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 갈수록, 인공지능 시대가 올수록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평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의 평가를 대단한 미술 갤러리의 디렉터나 큐레이터나 또는 문화부 기자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인공지능이 미술사를 더 깊게 공부하고 더 객관적으로 화가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화가는 스토리로 성공했고, 어떤 화가는 철학으로 성공했고, 어떤 화가는 시각적 효과로 성공했고, 어떤 화가는 어떤 감성을 건드려서 성공했고,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그런 비평가가 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정치도 하고 뭐 판사 역할도 하고 다 하겠지만은, 그런 AGI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만물을 인지하고 모든 생각을 긁을 수 있는,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죠. 전라북도에 그 피지컬 AI를 정동영 의원이 막 홍보하고 있는데, 뭐 자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뭐 공을 들였겠지만, 그 몇 조 사업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근데 이 피지컬 AI라는 것이 휴머노이드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물질화된 인공지능이죠. 이게 전부터 얘기했던 그 IoT예요. 만물 인터넷. IoT하고 센서가 결합했는데 그것이 양자 컴퓨터랑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블록체인 AGI 시대죠. 모든 물질과 인공지능이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물리적인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를 개발할 때도 기본적으로 피지컬 AI는 IoT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한국의 AI 정책은. 그거를 지금 누가 제안하고 그걸 계획하고 제안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마치 그 바이오미믹처럼 곤충인데 AI와 연결이 되고 뱀처럼 생겼는데 AGI랑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피지컬이. 또 하나는 모포, 이런 담요, 나르는 양탄자로서의 그 피지컬, 물리적인 형상을 가진 모든 형태가 센서링과 AI의 기능을 가졌을 때 나타낼 수 있는 효과를 상상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너무 블루오션이에요. 아니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 그래서 한국의 피지컬 AI 정책은 전라북도 아무튼 환영하고, 제가 전북도민으로서 환영하고, 어떻게 그것을 가고 있는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정동영 의원을 만날 기회가 되면은 또는 그 정동영 의원 주변 사람이든 간에 개인적으로 정동영 의원하고 2번 정도 통화를 했고, 제가 그 좋은 나라 지식협동조합 좋은 나라에서 정동영 의원이 한 3번 왔거든요. 전에 왜 그 성장과 통합 한번 이재명 대통령 싱크탱크 정말 싱크탱크는 맞았어요. 맞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한 것도 맞고, 근데 그걸 너무 공식화하는 바람에 사전선거 운동으로 무너진 건데, 그래서 피지컬 AI 좀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피지컬한 부분도 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이거 피지컬이죠. 뭐 꼭 인체가 움직이는 것만 피지컬이 아닌 거죠. 그런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모든 모션, 행동들 또한 AGI 인공지능이 파악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상과 말 또한, 그림은 뭐 예전부터 다 파악을 했던 거고, 평면 그림은 더 쉬운 거죠. 이게 인간의 말과 사상과 각종 물체들의 또는 생명체들의 움직임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건데, 자, 그래서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갖추어서 홍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림도 마찬가지고 논리,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고, 생각을 잘하기 위해서 글을 써야 하고,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냥 나가면 인공지능이 미사여구를 좀 써주고 좋게 얘기는 해주겠지만, 인공지능이 정말 인정해주지는 않겠죠. 인공지능이 나중에 정말 인정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작가라면, 인공지능은 어쩌면 단호한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단호하게.
신문 기자들은 우리가 그리고 평론가나 비평가들은 그 의뢰하는 작가들의 그림을 다 좋다고 말을 하겠지만 어쩌면 너무너무 단호하게 이 그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전 세계인들에게 인류의 미술사에서는 이 그림이다. 이 그림이 뭐다 하나의 중간 목적지다. 고리들의 문벨트가, 눈동자의 우주가, 이런 표현을 단호하게 하게 될 날이 중간 결집점 같은 뭐 그런 거죠. 제가 이제 그 신문 기자한테 보낸 글에 서두를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림의 시작이 동굴백화라면 그림은 보이는 것을 그리다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신들을 그리다가, 아시죠? 성당벽화, 신들. 그 다시 보이는 걸 그리다가 이제 풍경화가 등장하잖아요. 왕만 그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일반인들, 서민들 그리기 시작하고, 뭐 김홍도라든가 서양에 많죠. 그러다가 그리지 않고서 이거 예술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모든 게 예술이다, 자포자기, 예술가라는 테두리마저 벗어 던져버리죠. 지금 모든 게 예술인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인상파, 추상표현주의, 아방가르드, 미니멀리즘, 개념미술 쭉쭉쭉 등장했는데 그 안에서 작은 변주들이 있긴 있었죠. 그러면은 이 그린다라는 것을 버린다? 그거는 이제 그럼 미술계라는 걸 버리는 거고, 그건 너무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캔버스를 버릴 수는 없다. 캔버스와 붓을.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냐?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개념이나 이미지화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아주 어려운 것들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20세기에 태어난, 20세기 이후에 태어난, 또는 뭐 1950년 이후에 태어난 화가들의 운명이죠. 예술가들의 운명.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저도 해왔고, 그래서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라는 카오스를 그릴 때도 혼돈으로부터 우주가 탄생하는 그것은 인식의 범위를 제한 짓는 것으로부터 탄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해서 카오스형 무늬에다 둥그런 원을 그리고 가운데 이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집어넣으면서 그걸로 대상을 받고,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왔죠. 지금 이 움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는 그 참느릅 나무가 주제로 올라가 있지만은 잡초와 초목이 많죠. 그러니까 풀이 많죠, 풀. 이 풀들이 이 잡초들이 재행무상이라는 느낌을 줘요. 여기도 지금 예초기로 싹 깎아버렸는데 보니까 풀들을. 그 다음에 눈동자, 다양한 색깔의 눈동자, 고양이 눈동자, 제가 이제 곤충의 눈동자나 외계인의 눈동자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초식동물의 눈동자를 안 했는데 옆으로 긴 초식동물의 눈동자 이번 추석 때 하려고 하고요. 곤충의 눈동자, 그거 어떻게 해볼까요? 그렇게 할 거고요.
곰탱이 눈동자. 그 다양한 눈동자들이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릴 때 그 눈동자들이 전부 다 알터 에고란 말이에요. 저 관찰자가 나일 수 있고 내가 저 관찰자일 수 있고 장자의 호전몽 같은 거예요. 이게 제법 무아예요. 내가 없다. 인식이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다. 그게 평행우주 개념이거든요. 시공간이 연속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거기서 이제 그 버스 안에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굉장히 한정적이죠. 실은 존재를 갈아타는 것은 평행우주적 개념으로서는 정말 무한대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도 돌이 나오긴 하는구나. 그 인간이 돌이었던 때가 있었다가 잠깐 나오긴 나오네요. 돌 속에서 인식하는 그 장면이 나오긴 하네. 그게 평행우주. 제법 무아예요. 제법 무아. 제 그림에서 눈동자는 제법 무아를 얘기하는 거고, 풀은 재행무상이죠. 계절의 변화에서 우리가 느끼는 낙엽이 떨어질 때, 낙엽 떨어질 때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달이라는 것은 그 재본무아와 재행무상을 느낀 바죠. 느낀 바. 깨달음 같은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 달이 의미하는 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불교의 3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일체계고. 이 잡초들 보면은 힘들어 보이지 않으세요? 잡초를 보는 것만으로 힘들어 보이죠. 이 안에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저 달빛을 보겠습니까? 그 풀 속의 존재들이. 낮에는 잡혀 먹힐까봐 땅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야 기어 나와서 겨우 달빛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일체계고죠. 이 풀 속에 있는 존재는 반딧불이일 수도 있어요. 반딧불이일 수도 있고, 반딧불이가 아닌 다른 존재일 수도 있는, 다른 어떤 작은 존재일 수도 있고, 그래도 사랑을 한다는 거죠. 반딧불이들이 그래도 사랑을 한다. 반짝반짝. 예. 사랑과 희망이죠. 사랑과 희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움벨트에 갇혀 있든 간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제 그림을 본 순간, 그 순간 사랑과 희망을 느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눈동자에 태양만 그릴 때는 주로 평행우주 무화성에만 좀 집중을 했는데, 이제 무상함과 어떤 고진멸도까지 가는, 고진멸도까지 가는 어떤 여정을 이 움벨트가 좀 잘 담아내고 있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정말 만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식물을 넣고 뿌리고 하는 것이 실패율도 적지만 태양을 그리는 것보다는, 태양은 모든 걸 제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실패 부담이 좀, 이거는 실패율을 각각 분담하거든요. 각각. 이거 사실 뿌리기 실패한 거예요. 막 떡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고치느라고 시간 많이 걸리고 있는데, 별 막 더 그리면서 제가 실패한 거를 꽃을 닮은 별을 막 그리면서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떡지고 실패하면 수정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지만 또 그걸 또 막 수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름 맛이 있어요. 그 그림이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럼 한 번에 잘 뿌려가지고 정말 별
별과 은하수가 잘 나온 그림도 있는데, 참 이번 추석 때 은하수를 제가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는데, 공개하지 않고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일정에다가 뭘 어떻게 해서 은하수 표현하기 딱 적어놨어요. 추석 때 하려고. 그 물이 좀 떡지면 은하수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런 데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차라리 별을 이렇게 그려버려야 돼. 여기서부터 여긴 좀 그렇고, 이렇게 별을 그리면 좀 은하수가 표현되겠네. 이렇게 많이 그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좀 주저주저했어요. 이번 기사를 신문 아트뉴스에 보내면서 이 움벨트 그림을 재범무와 재행무상, 일체계고 또는 고진멸도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버려 말아버려. 오히려 더 한정시키는 게 아닐까?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연결을 시키자. 왜냐면 익숙하니까. 뭐 기독교인일자라도 그 정도는 다 아니까. 일단 연결시키는 게 좋겠다는 판단해서 연결시켰고,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카오스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그 6개의 원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때, 제가 언젠가 고종사촌애를 공부를 가르치다가 거기에 이제 백과사전 같은 게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다 성공은 못했지만 정말 국어사전, 영어사전, 백과사전을 한 번씩 다 읽고 싶었거든. 통독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도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다 못하는데. 그래서 그때가 유라는 데를 읽을 때였는데, 거기서 육상원흉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불교 경전에서 육상원흉을 발견한 게 아니라 백과사전 통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유자를 이렇게 지나갈 때, 그러니까 국어사전식 백과사전이죠. 아무튼 국어사전 비슷한 느낌의 아주 책꽂이에 이렇게 있는 그 학습사전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육상원흉을 딱 읽고, 이거 재밌네. 그래서 그때가 그 카오스 혼돈부터 질서를 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6개의 원 하니까 육상원흉이 딱 생각나서 설명을 할 때 육상원흉 사상이라고 있는데 뭐 그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때가 2004년이었나. 그랬더니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카오스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6개의 원을 반복해서 만든 제 넥타이가 있었는데, 그 넥타이를 살려다가 안 사는 거야. 이게 그 불교의 육상원흉 사상에 들어있다는 말을 하니까 넥타이를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교 얘기 이거 조금 아쉬웠죠. 그때는 뭐 한 달 수입이 뭐 10만 원도 안 되거나 뭐 이런 때였으니까, 그 넥타이 하나가 그때 제가 5만 원인가 7만 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살려다가 안 사니까 이게 한 달 수입의 한 20%가 날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2004년에는.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재행무상, 재범무와 뭐 이런 일체계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냥 현상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현상적으로. 그리고 양자물리학에서 평행우주론이 나오면서 재범무와의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공간의 개념에가. 아무튼 그래서 그냥 평행우주론이 나오고 양자물리학 이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가 더 편해진 것 같고, 많이 알려졌으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사랑과 희망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사상과 저의 그 과거에 뭐 또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이 그림에 뭉치게 됐는데, 모이게 됐는데, 결론은 사랑과 희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황금색으로 바꾸려고 이거 지금 이 황금색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오늘 또 시간이 손살같이 갔네요. 그 글을 써서 기자한테 보내느라고. 글 쓰는 데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요. 고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문장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쭉 쓸 수는 있지만 이거랑 똑같네. 식물 깔고 별을 뿌리는 거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이상입니다. 써요.